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2월 2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네, 정윤호입니다. 네, 오늘은 뭐부터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제가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이제 2021년 1월 수출과 수입 총액이 발표가 되어서 그거 업데이트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하던데. 네, 엄청난 서프라이즈였고 지난 보고서에서 제가 조업일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틀이나 적기 때문에 결코 수출이 늘어날 수 없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민망할 정도로 수출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또 열심히 숫자를 살펴보고 내가 뭘 놓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S포스트를 통해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수치는 이제 보고서 S포스트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간략하게 그 말씀만 좀 드리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11.4%나 증가한 480억 달러, 수입액은 3.1% 증가한 441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예상 대비로는 다소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 보고서에서 1월 20일까지의 그 수출 통계를 기반으로 1월 전체 숫자를 계산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을 10%나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가 낮다는 근거를 들어서 2021년 1월 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의미 있는 증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왔던 480억 달러는 2019년 1월 469억 달러보다 좋았고요. 2017년 1월 402억 달러보다 좋았고요. 2018년 1월 490억 달러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2018년 1월에는 이제 반도체가 제일 좋았을 때, 그때와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나와서 전 개인적으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지난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업일수가 저한테는 좀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세어보았을 때는 올해 1월에 그 주말이 5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전년 1월 대비해서 주말이 2번이나 많아서 조업일수가 이틀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코 좋을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 당황스럽게도 관세청에서 밝힌 조업일수가 2020년 1월보다 결론적으로는 1.5일이 많더라고요. 그 올려주신 그림 봤는데 그게 해보니까 잘 안 맞던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열흘 간격으로 관세청에서 자료를 발표를 해주는데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는 관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6일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 조업일수가 6일. 그래서 전년 동월 2020년 1월에는 그 기간대에 7.5일이었기 때문에 조업일수 감안하면 수출이 감소했지만 일평균 수출액이 증가했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와서 저도 손가락으로 세봤더니 신정 포함해서 대신에 신정 포함,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 빼니까 6일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조업일수를 계산할 때 주말을 싹 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열흘치를 계산할 때, 그리고 그 마지막 열흘치를 계산할 때도 주말을 다 뺐는데, 그 다음 구간, 그러니까 11일부터 20일까지는 갑자기 0.5일이 증가를 하더라고요. 0.5일은 그러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1일부터 21일까지는 그 20일까지는 조업일수가 그러니까 8일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8.5일이 된 거죠. 그래서 0.5가 대체 왜 증가했지? 이랬는데 마지막 21일부터 31일 구간에는 무려 1일이 증가를 해서 제가 셌을 때는 21일이에요. 1월 조업일수가. 근데 관세청에서 최종적으로 밝힌 2021년 1월의 조업일수는 22.5일이에요. 그러니까 1.5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큐가 늘어나니까 제 전망치는 틀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하루 평균 수출 금액에다가 조업일수를 곱해서 이제 전체 1월 수출 금액을 추정을 했었는데 조업일수가 숫자를 손가락으로 세어봤던 것보다 1.5일이 많았으니까 당연히 저 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운 거 감안해서, 그렇다면은 그래, 조업일수를 못 봤던 거는 뭐 나의 실수도 있지만 사실 변명하자면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던 일평균 수출 금액은 전 사실
21일까지 나왔던 거에다가 10%를 상향해서 조정을 했는데 네. 그 값을 저는 이제 나머지 7일을 곱했었는데 관세청에서 더 많다고 하니까 1일을 더해서 8일을 곱해서 더해봤어요. 비슷한가요? 그렇게 했을 때는 450억 달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약 5%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실제 나온 금액은 480억 달러고 제가 계산했을 때는 450억 달러였기 때문에 요거는 결국에는 마지막 그 열흘 구간에 일평균 수출이 엄청나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열흘 구간, 21일부터 31일 구간의 일평균 수출 금액은 24.75억 달러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1월 첫째 구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 첫 번째 구간에는 일평균 수출액이 18.7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32%나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1월 내에서 주마다 계속 늘어나는데 저는 10%씩 늘어나는 걸로 나름대로 그래도 좋게 잡았다고 잡았는데 갑자기 마지막 주에 첫 주 대비 32%나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에 이제 1월에 수출한 금액들에 대한 품목별 수출 통계가 발표되니까 그거를 보고 대체 어떤 산업이 이렇게 좋았던 건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수출이고요. 그래서 수출은 어찌되었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업일수가 많았고 또 마지막 구간에 수출이 갑자기 너무 잘 되는 바람에 제 예상 대비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수입은 조업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좋았지만 조업일수 늘어난 변수를 제외하면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액은 제가 조업일수 늘려서 예상한 것 대비로는 좀 조금 적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엄청 안 좋다라기보다는 뭐 그렇게 엄청 좋았던 건 아니고 사실 수입은 개인적으로는 좀 내수와도 연관을 짓고 있어서 뭐 내수 경기가 그렇게 엄청 활성화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월 수출입 총계는 920.64억 달러이고 1월 평균 환율 역시 사실 좀 내려가다가 1월 마지막 주에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12월 대비 소폭 증가한 1,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원화 기준 수출입 총계는 잠정 실적 기준으로 101조 2,704억 원이고요. 저는 이를 연환산해서 그 괴리율을 좀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환산한 값에다가 지금 제가 2021년 1월 21일 그날도 이제 되게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날 시가총액이 2,570.75조 원 정도 되는데 요거 대비로 비교를 해보면 무역 규모 대비 시가총액 비중은 약 204% 정도입니다. 제가 지난 보고서에서는 한 224%라고 했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20%포인트 하락하면서 괴리율을 좀 좁혔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조업일수가 좋았고 일평균 수출 금액도 좋았고 환율도 마지막에 올랐고 증시는 그때는 3,200까지 갔던 시기니까 조금 내려오면서 괴리율을 좁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0% 이상의 금액은 과거 15년 동안 한 번도 나왔던 적이 없었던 괴리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보다 이번 보고서에서 살짝 톤 다운을 했는데요. 저는 여전히 조정에 대한 의견 자체에는 변함이 없는데 사실 저는 좀 가파른 조정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지만 만약에 기업 경기가 수출 쪽에서 기업 경기가 그래도 좀 받쳐준다면은 가파른 조정보다는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뭐 굉장한 불장인데 그만큼 변동성도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완만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안에서 좀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 기회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뭔가 좋다고 따라가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코로나로 인한 경기 회복 효과가 저는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왜냐면은 다들 뭐 언택트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사실 종식되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다시 컨택트로 돌아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언택트로 유발된 수요는 컨택트로 옮겨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 전체 총량에서의 변화가 그렇게 클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이미 지금 주말에 나가보면 카페랑 백화점이며 뭐 어디 사람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이미 뭐
그래서 마스크는 여전히 쓰고 여전히 뭐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중이긴 하지만 마음에서 코로나는 이미 자리를 많이 잡지 않았나.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결론을 내보았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회복 효과 기대감은 이미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저는 계속 수출 경기를 체크해 볼 계획이고 2월 15일에는 어떤 산업이 좋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담인데 저희도 이제 개인적으로 스터디 모임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카페나 뭐 이런 거 이제 나가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줌 활용을 해서 이제 스터디를 하는데 그 가장 최근에 돌아왔던 일요일 날 스터디를 하는데 이제 시간 제한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뭐 계속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간 제한이 생겨서 그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 방이 폭파돼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물론 뭐 다시 만들어서 다시 들어가고 하는 뭐 하게 되면 뭐 이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제 줌 같은 쪽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용 요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매출이 좀 과금을 하는 형태가 나오는 시그널이 있지 않을까라는 있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전체적인 시황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뭐 어떤 걸 살 거냐 뭐 결국에는 관심이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년 4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이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4분기에만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이 아니라 분기별로 뭐 매출이든 이익이든 좀 꾸준히 개선되는 종목들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은 현대로템입니다. 이게 저희가 봄쯤인가요? 여름쯤인가에 한번 저희가 방송에서도 소개를 드렸던 회사입니다. 수주를 조금 더 건전하게 계속 하겠다라는 그런 보도자료를 계속 냈었고 실제로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인데 현대로템이 2020년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의 좀 부진을 떨어내고 20년 연간으로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1분기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4분기에는 좀 비교적 큰 적자가 좀 발생을 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소폭이지만 좀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일단 뭐 사측에서는 흑자 전환에 대한 배경을 철도 차량 생산 안정화와 K2 전차, K2차 양산 납품 정상화 등이라고 이렇게 밝혔고 만약에 뭐 수주 정상화가 계속 21년에도 뭐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의미 있는 실적 개선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소개드릴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부진이 좀 심했죠. 왜냐면 LCD가 주력이었는데 어찌되었든 계속 판매 가격이 내려가면서 일단 팔아도 계속 더 싸게 계속 파니까 고정비는 그대로이고 뭐 올라올 수도 있고 하는데 조금씩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9년 1분기부터 6분기 연속 적자가 나타났는데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4분기에는 QoQ 이익 증가가 나타나면서 17년도 2분기 이후에 가장 좋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일단 2020년 4분기 영업이익에서 6,855억을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한 3,100억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시장 예상치 대비 거의 2배 이상 나오는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대형 및 중소형 OLED 패널 출하 확대, IT 패널 수요 호조, 그다음에 LCD 패널 가격 상승 이렇게 세 가지를 실적 개선의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 특이사항으로는 저기 LG화학에서 이제 CFO 이렇게 계셨던 정우영 대표이사가 LG화학에서 이제 매번 컴코넌스 콜을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LG 디스플레이로 그 CEO로 가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컴콜 올해 LG화학 거 들으면서 이렇게 회사를 나아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영이나 이런 거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물론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정우영 CEO가 LG 디스플레이로 가시고 난 다음에 조금씩 뭐 업황 개선이랑 함께 수익성 개선이 나고 있다라는 게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기업은 대우건설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수주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년 4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으로는 최고 실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11.5%
11.05%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아마 처음으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가 2,500억 정도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가 한 1,100억 정도였으니까 이것도 거의 뭐 예상 대비 따블이 나오는 서프라이즈한 실적이었습니다. 뭐 사측에서는 뭐 사업 전반의 수익성인 개선과 금융 비용 감소라고 밝혔는데 일회성으로 베트남의 프로젝트가 이제 4분기에 일시적으로 붙으면서 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인 기초 체력이 좋아진 것도 많지만, 그러면서 이제 21년, 22년, 23년 정도의 수주 목표치를 발표를 같이 했는데, 꾸준히 우상향 되는 걸로 발표를 해서 뭔가 영혼까지 끌어오는 느낌이 아닌가. 그리고 요즘에 정부에서 또 3기 신도시 뭐 네. 조기 네. 착공한다 막 이렇게 얘기도 있고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사 전반적으로 수주가 좀 좋죠 요즘에.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인기가 좀 있는데, 또 대우건설은 지금 오너가 산업은행이잖아요. 이제 네네. 대우그룹이 폭파되면서 산업은행이 지금 보시면은 뭐 다른 대우조선해양도 현대중공업에 매각을 하려고 하고, 아시아나는 이제 뭐 산업은행 거는 아니었지만 그대로 두면 산업은행 거가 될 뻔했는데 그것도 주인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도 그대로 두면 채권단이니까 산업은행 될 것 같은 걸 어떻게 이제 최근 이제 그런 것 같아. 더 이상 이제 산업은행 밑에만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걸 빨리빨리 밖으로 내보내자 하는데, 대우건설도 이번에 좀 이렇게 물이 들어왔을 때 회사를 건실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매각도, 왜냐하면 그 전에도 재작년이었나요? 그때 호반건설이 거의 최종 네네. 입찰까지 갔다가 이제 빠그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건실하게 만든 다음에 매각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HMM도, 그러니까 옛날에 현대상선이죠. 현대상선도 이제 뭐 포스코가 사간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아니라고 하고, 글로비스가 사간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뭐 진행 중이다 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이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그쵸. 뭔가 뭐 한 2, 3개월 지나면은 진짜 그랬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왕 지금 건설 경기가 좋을 때 또 오너를 찾아줄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도 여담인데 저도 이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를 다니는 친구가에게 이제 건너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이런 매각을 하게 되면 이런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이나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이런 실사나 뭐 이런 컨설팅이나 뭐 이런 거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뭐 회계법인이나 뭐 그런 법무법인에서 그런 TF팀 쪽으로 이제 그 회사를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 일이 많다 보니까 야근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택시기사님이 고기를 이렇게 뻔질나게 불러다니면은 예를 들면 대우건설 본사에서 밤늦게까지 그런 뭐 회계사분이나 뭐 이런 법무사분들이 콜이 많다. 그러면은 여기 뭔가 있다. 라고 주식을 사셨던 그렇게 매매를 하신 택시기사님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한 저도 들은 얘기라 사실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소개드릴 기업은 한국가구입니다. 이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분기 연속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역시 함께 증가를 하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이 아마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으로 추정이 되고 영업이익률 역시 18.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좀 생각됩니다. 사측에서는 사업 실적 개선이라고만 간단하게 밝혔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년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모두 QOQ YOY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코로나 좀 수혜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회사명도 한국가구라 뭐 가구가 잘 팔렸다는 얘기가 있으니 뭐 한국 가구는 근데 한국 가구 매출액 중에 또 많은 부분이 식품 쪽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아마도 그래서 내식 수요가 증가하거나 하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가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좀 여담이긴 하지만 쇼티지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책상을 한 개를 더 구입하려고 이제 거기 한샘 계열이었나? 퍼시스였나?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주문을 했는데 오는데 한 2주 걸린대요. 의자도 CD즈였나? 근데 한 2주 걸리고, 그러니까 가구가 모자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도 네. 같은 맥락으로 요번에 가구를 좀 네, 샀는데 구입했는데 그 가구를 설치해 주시는 분께서도 해주셨던 말이 요즘에 수요가 너무 좋대요. 네. 너무 좋은데 이제 반면에 이제 그 설치해 주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공장은 52시간 부재로 인해서 들어오는 만큼 충분히 돌리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급이 좀 원활하게 안 받쳐준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고 가셨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업인 가구도 나쁘지 않고 보면 연결 회사가 제원 인터내셔널이라고 이제 특수한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호텔에서 사용하는 이런 뭐라 그러지? 소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제과점 원래 레스토랑 같은 데 수입하던 회사인데 이런 게 이제 내식 수요가 증가하면은 국내에서도 좀 증가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잘 나온 게 아닌가 네, 생각. 집에서 이제 해먹는 게 그렇죠. 많으니까 이제 네. 뭐 소스류나 뭐 대기업의 맛. 그렇죠. 실패할 수 없는. 네. 다음에 소개드릴 기업은 우성사료입니다. 이게 뭐 배합사료 만드는 회사인데 17년도 3분기부터 얘가 14분기 연속 매출액이 YOY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매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조금 더뎠어요. 근데 20년 2분기를 기점으로 이익률이 개선이 되면서 20년 4분기 영업이익은 최근 10년간 발생했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 사측에서는 판매 물량 및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라고 밝혔는데 이게 그 수익성 개선은 아무래도 이 원재료가 전부 다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율 효과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HS 코드 네네.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요즘에는 조금 시스템 점검 중이긴 하지만 데이터를 보시는 데는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료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졌던 게 최근에 사료 수입이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그런 환율을 고려하지 않고 봐도 2020년 한 해 동안 사실 나쁘지 않았고요. 2020년 12월 수치만 보면은 2013년부터 했을 때 역대 동월 수입 금액 중에 제일 좋아요. 그래서 사실 사료 수입하는 금액이랑 사료 기업들의 매출액과의 상관관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보니까 저도 이 사료 기업들 데이터 정리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 사료 쪽 들어오는 양이 많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릴 기업은 신세계 INC입니다. 요게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5분기 연속 YOY 성장세가 증가하고 있고 이익률도 함께 증가를 하고 있는데 4분기 영업이익률이 7.02%로 15년도 2분기 이후에 가장 높습니다. 일단 사측에서는 IT 서비스, IT 유통 부분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매출액 증가, 그다음에 매출 증가 및 판촉비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이렇게 밝혔는데 아마 수익성 개선에 가장 큰 게 기여를 한 게 아마 SSG 페이를 양도를 했어요. 관계자한테 네. 남겼죠.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적자가 많이 발생을 했던 사업부인데 이제 그게 빠지면서 수익성이 이제 크게 개선이 된 걸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제 적자가 사라진 사업부가 20년에는 일부만 발생을 했고 21년도에는 이게 온기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반기부터 이 수익성 개선 효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20년 상반기에는 이 적자 사업부가 20년 상반기에는 발생을 했기 때문에 21년도 상반기에는 기저효과가 발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이익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요즘에 워낙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었던 기업이어서 수익성 개선 종목들 좀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좀 한번 정도 관심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는 야구단이랑 엮일 건 없을까요? 그 야구단 이름이 일렉트로맨 같은 그 캐릭터로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모르겠네요. 네, 일단 쓱페이 자체가 모든 페이류들이 그랬지만 NHN 페이코 처음에 마케팅할 때 비용이 엄청 들어갔잖아요. 저희가 페이코를 쓰는 것도 뭐 하면 100원 주고 뭐 하면 1000원 주고 하니까 쓰는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쓱페이도 그런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던 거를
사실 신세계 INC가 감당하기에는 뭐 회사에 그런 IT 회사라고 하더라도 매출액 시총도 얼마 안 되고 매출액이 얼마 안 되는 회사가 감당하기에는 네. 좀 컸죠. 그래서 이제 큰형님한테 사업부를 주고 그러면서 이제 확 좋아졌는데 내년에 온기로 반영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까요? 짧게 하고 네.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라서 실적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그럼 또 다른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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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